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학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4년차 블로그 전문가로서 도배, 필라테스 학원, 청소업체 영수학원, 주간보호센터,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블로그 대행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자는 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실제 학원 문의를 받은 사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마케팅의 기본은 잠재 고객, 부모님이 되겠죠? 잠재 고객의 고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맘카페를 보니까 아이가 문법에 구멍이 많고 스피킹과 라이팅, 아웃풋이 없다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례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서 학부모님의 고민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그럼 어떤 마케팅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학원 홍보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먼저 학원 홍보의 경우 마케팅을 효과 보려면 다음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이 곳일 것,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홍보가 가능한 마케팅 방법이어야겠죠. 2가지를 충족시키는 방법에는 맘카페, 네이버 블로그, 당근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은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맘카페와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맘카페 같은 경우는 조회수는 잘 나오는 편이지만 제휴를 맺지 않고 홍보할 경우 강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 글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업체로 볼 수가 있어 독이 될 수도 있죠. 저도 한 달에 40만원 주고 카페 제휴 마케팅을 해봤는데 광고 성과 책정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블로그는 홍보티가 덜 나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링크와 플레이스 유료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표시가 뜨는데 블로그는 광고 표시가 뜨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평 영어학원을 검색해보죠. 여기 보시면 맨 위가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부평 영어학원 관련 광고 해서 광고 표시가 뜨죠. 이렇게 이런 학원들이 있는데 이거 다 광고로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영역 플레이스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광고 표시 있죠. 여기도 광고 표시 있고요. 광고 표시 있죠. 이렇게 플레이스나 파워링크는 광고 표시가 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여기 광고 쓰네, 그래서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학원 인기글, 이쪽이 블로그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헤르마 수학과학, 대치, 더블 영어, 아이젠 교육 하이스트 아발론 학원 공식 블로그, 이렇게 공식 블로그 같은 경우는 광고 표시가 따로 없죠. 영역 자체는 이제 블로그가 플레이스랑 파워링크보다는 아래쪽에 있지만 광고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컨텐츠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찾아야 블로그를 써서 문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럼 학부모님의 고민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맘카페를 활용하는 거예요. 맘카페. 왜 맘카페일까요? 맘카페는 지역별로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지역 다, 서울에 있는 지역 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경기도는 용인이 있겠죠. 수원도 있고. 맘카페는 이제 지역별로 다 있고 회원수도 10만 명 이상으로 되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 가진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맘카페에 가보시면은 되게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학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블로그에 써서 그걸 문의를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가셔서 카페 누릅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학원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정맘, 수원 정자동 맘들의 모임,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중3 소규모학원 누르니까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7,000명 있네요. 그래도 이 학부모님이 글을 썼는데 봐봐요. 검색 열심히 해서 자료 모아 전화를 하니 다 10명, 20명 이상 대규모 학원이라 자료 다시 모아야 하네요. 이 학부모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학원에 바라는 점이 뭘까요? 대규모 학원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아이를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그게 싫으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 블로그 글에 우리 학원은 소수 정예를 운영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10명, 20명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을 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좋고 실제 성적 향상은 어떻게 됐다. 그걸 블로그에 써주면은 되겠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눈에 띄게 쑥쑥 오르진 않아도 아이랑 잘 맞는 선생님과 분위기면 아이가 오래 꾸준히 다니고 배우면서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놓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하는지라. 여기 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나왔네요. 바로 성적이 오르진 않더라도 아이랑 잘 맞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 그런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원장님은 블로그에 그러면은 아이들을 평소 어떻게 관리하시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녹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학원보다 문의를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또 다른 곳도 가보죠. 맘카페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민, 영어학원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 같으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학원 고민되는데요. 한 군데는 동네 학원인데 원서 책 읽고 하는데 동네다 보니 학교 친구들이 많고 시끌벅적합니다. 학습 분위기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한 곳은 대형 학원이지만 수업 시간이 빡세고 숙제도 꽤 내주는 학원입니다. 1번 학원 상담 갔다가 분위기가 그래서 2번으로 등록했는데 오늘 고등학생을 두는 학부형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만나면 지친다. 초딩 때는 숙제 안 내주는 곳에 보내라. 넌 빡센데 보내지 말래나? 갑자기 고민되네요. 이 학부모님의 고민은 뭘까요? 아이가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숙제가 많고 공부량이 많으면 아이가 지칠까봐 걱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의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무리하게 푸시만 하지 않고 아이들의 공부 흥미도 같이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고민, 문제점들을 블로그에서 이렇게 짚어주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네? 우리 아이 보내면 잘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을 해서 제목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평영어학원이라고 키워드를 잡았다고 생각할게요. 부평영어학원하고 반점 쓰고 여기 뒤에다가 학부모님들 할 것 같은 고민을 써줍니다. 아까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저학년일 때는 무리하게 푸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숙제도 좀 덜 내주고 상황에 따라 아이가 재밌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죠. 그럼 제목에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부평영어학원 저학년 영어 잡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줄게요. 키워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검색량은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키자드, 마피아넷, 블랙키위 이런 검색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구조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아요. 공감을 먼저 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공감. 부평영어학원 찾으시는데 아이가 어려서 힘들어 할까봐 걱정이신가요? 이렇게 학부모님이 할 것 같은 고민을 공감을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알려줄 내용, 그리고 누군지 여기서는 이제 원장님의 경력, 또 선생님들 출신 대학, 어디 대학 보내봤는지 아이들, 학원만의 특징, 예를 들어서 맞춤 교재를 만든다면 그런 거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 사진을 넣는 게 중요해요. 실제 사진, 아이들 가르치는 사진, 아이들 100점 맞은 성적표, 학부모님들의 감사 카톡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사진,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공감으로 시작해서 누군지 써주고, 그리고 실제 사진은 증거로 써주세요. 본론은 소제목을 3개로 나누면 돼요. 소제목 1, 소제목 2, 소제목 3.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할 것 같은 고민을 해소하는 소제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학원 블로그 대행도 해봤는데
초등 저학년 처음부터 힘들게 시키면 안 되는 이유. 소재의 두 번째, 초등 저학년 영어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요. 소재의 세 번째는 초등 저학년 학원 고를 때 기준,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본론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원의 정보를 넣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장소 있어요. 장소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학원 이름 땡땡땡 학원 검색하고 여기 확인 누르면은 플레이스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있잖아요.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뜨는데, 여기 리뷰 보면은 블로그 리뷰에 원장님께서 올린 그 블로그 글이 뜰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학원 연락처 그런 것도 넣어줘야겠죠. 마지막이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홍보티가 최대한 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학부모님들은 너무 전단지나 광고성 글에 너무 지쳐 있거든요.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학원에 가진 특별함,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자연스럽게 써주면 문의가 올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하나만 써보세요. 진짜. MCJ 마케팅이었습니다. 영어학원 마케팅 하시는 원장님들 진심으로 학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